네, 안녕하세요. 신화 기자입니다. 저희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월급 컨설팅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연이 좀 밀려 있어요. 지금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고는 있는데 내 사연이 늦게 올라온다 싶어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의 김민기 PB님과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PB님, 지난 시간에 저희 자기소개는 했으니까 네. 오늘은 이 컨설팅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사연을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좋은 해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자분의 고민을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테크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정말 고민하실 부분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자라고 하시고요. 아무래도 자영업자시다 보니까 매달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고 좀 수입이 일정하진 않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손에 떨어지는 월급이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오신 분인 것 같아요. 현재 자산은 한 2억 7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중에 대부분을 지금 주식 혹은 주식형 ETF에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ETF 같은 경우도 세배 레버리지, TQQQ 같은 거에 투자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한국에 많으신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다행히 투자가 잘 풀린 덕분에 지금 이런 정도의 여유 자산을 들고 계신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한 3년 뒤 결혼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권에 한 3억 이하의 전셋집을 좀 알아보고 계신데 그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최대한 슬기롭게 굴려서 원금을 최대한 좀 보존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해요.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벌긴 했는데 앞으로도 이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무섭다. 그래서 적당히 좀 수익 실현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PB님 좀 이분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굉장히 주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좀 내신 것 같고 3년 뒤쯤에는 이제 결혼을 예정이시니까 어느 정도 목돈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3년 그렇죠. 뒤쯤 분명히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시는데 지금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신다면은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좀 되게 위험 자산들이 많이 속해 있거든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ETF까지. 근데 또 이 해외 ETF도 TQQQ라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ETF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조금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이시니 투자에 대한 불안감,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아무래도 좀 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메자닌 펀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메자닌 펀드요? 네. 일단 메자닌 펀드가 사실 근데 추천드리기 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일단 사모펀드고 최소 투자 금액이 좀 큽니다. 일반 투자자분들과 전문 투자자분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3억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전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금액의 제한은 없지만 전문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기가 조금 꽤 까다롭습니다. 가장 필수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은 이제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위험자산 투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소득 기준으로 작년 소득 금액이 1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부부 합산 1억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금액이 부동산 제외하고 5억 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전문직이거나 아니면은 금융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 요건은 분명 갖추신 것 같은데 기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지금 갖추셨는지는 이 사연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전문 투자자가 되실 수는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갖고 계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이제 메자닌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만약에 올인을 하는 건데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ETF 투자하신 성향을 보시면은 이 메자닌 펀드는 오히려 그 위험도를 낮추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분의 투자 방식은 완전히 정말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방식이신데 메자닌 펀드는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입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주식시장 환경에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투자 대안이고요. 일단 메자닌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공간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쪽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시고 이제 전환가액 대비 주가가 좀 오른다 하시면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매도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험도와 수익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상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 기회를 찾아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채권이다가
주가가 오른다 싶을 때는 주식으로 바꿔서 그 수익률을 따라가는 상품이라고 네, 맞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면 네, 그런 맞습니다. 상품이군요. 메자닌 펀드의 평균 연 수익률은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손실을 볼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까요? 좀 편차가 있는 편인데요. 네. 기본적인 타겟 목표 수익률 한 7에서 8%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수익률이요. 손실을 볼 위험은 이제 이런 메자닌을 발행한 회사의 부도가 났을 경우에 좀 손실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펀드를 선정하고 발행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다 전문가분들에게 맡겨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개개인이 진행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네. 사모펀드의 특성상 아무래도 조금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좀 오픈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지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메자닌 펀드가 단위가 너무 커서 조금 부담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메자닌 펀드 외에 좀 투자할 만한 상품은 없을까요? 지금은 약간 시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전단체 시장도 괜찮거든요. 전단체. 네, 전자단기사채를 말하는데요. 전단체는 이제 기업들이 좀 단기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단기채권을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만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만기가 좀 다양한데요. 보통 3개월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금리 수준이 5에서 6% 정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상품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전단체 같은 경우는 물론 최소 단위가 보통 1억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1억이라는 자금을 오랫동안 묶어두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3개월 동안만 묶어두시고 이자를 바로바로 수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자산을 운용하기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한상 수익률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한 5에서 6% 정도 5에서 나온다고 6%. 보면 되는데요. 사실 금리가 높은 PF 물건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업들이 뭐 카드 대금 유동화를 위해서 발행한 채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도 보통 다 A2 아니면 뭐 A3 이 정도 신용등급은 부도 확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관련 채권도 찾아보시면 아마 괜찮은 수익률로 안정성 있게 좀 운용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워낙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이미 많이 수익을 올려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은 그 정도의 수익률에 잘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이 결혼을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부터가 되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보통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더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주식 아니면 테마 플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르고 있는 주도 상태에 올라타시거나 이렇게 해서 손실을 보시거나 도박처럼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사이클이 존재하잖아요. 분명히 지금은 오르지만 조정받는 구간이 있을 거고 또다시 오르고 조정받고 이런 사이클을 거쳐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이클에서 지금 현재 고점에 서 있을지 저점에 서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3년 뒤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계시다면은 조금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추후 미래를 다시 한번 도모해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사연자분의 컨설팅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월급 컨설팅을 진행해보고 싶다. 내가 재테크와 관련한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전문가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이언트TV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영상으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비님. 감사합니다. 네.